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도 달러구트 꿈 백화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3, 예지몽 챕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림은 아주 짧은 예지몽을 꾸었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후 일주일 동안 골똘히 새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했고 마침내 친구인 아영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기로 결심했다. 어쩐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꿈속의 남자라니 로맨틱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심한 소재 같은데 대사나 캐릭터에 힘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나림과 아영은 지난번에 왔던 커리 전문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림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 만한 장치가 없을지 각자 생각에 잠겼다. 나림은 접시 위에 남아있는 당근 조각들을 포크로 잘게 으깨고 아영은 테이블 매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영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핸드폰 화면에는 종석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찼다. 나림은 눈앞의 모든 것을 느릿느릿 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재빠르게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을 가득 메우더니 그녀는 놀랍도록 또렷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흐물흐물한 당근 조각, 아영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테이블 매트에 접힌 모양, 그리고 때마침 울린 핸드폰과 화면 속 핸드폰에 뜬 아영의 남자친구 이름까지. 심지어 나림은 아영에게 그 남자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영의 남자친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남자친구야? 나림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나림은 갑자기 머릿속에 산재해 있던 불규칙한 시나리오의 장면들이 빈틈없이 끼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종석과의 짧은 통화를 끝낸 아영에게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데자뷰! 어? 뭐라고? 나 방금 데자뷰를 겪었어. 네 남자친구한테서 전화 오는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미리 본 것 같아. 정말? 신기하다. 나림은 단 몇 초의 짧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련의 생각들이 착착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어때?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미리 본 사람이 연애 컨설턴트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야. 지금처럼 너랑 종석 씨가 이미 사귀고 있는 장면을 난 꿈에서 미리 본 거지. 자기 연애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한 예지몽을 보는 컨설턴트. 나림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띵동. 101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예지몽의 대가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외도 아주머니, 지난주에 팔았던 예지몽 말이에요. 손님들께서 꿈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잘 됐구나. 아가넵 코코가 대금을 받으러 올 때가 되었으니 내일 현금으로 바꿔놔야겠다. 그동안 가게에는 나림과 같은 유형의 손님들이 여럿 다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지몽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달러구트의 권유로 꿈을 사갔었다. 띵동. 예지몽의 대가로 신기함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예지몽의 대가로 호기심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꿈값이 정말 다양해요. 이것 보세요. 신기함이랑 호기심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등 뒤에서 눈꺼풀 저울을 닫고 있던 달러구트도 관심을 가졌다. 멋지구나.
역시 쓸만한 꿈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손님들의 몫이라니까. 그가 마우스를 달각거리며 알림창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달러구트, 방금은 업데이트 알림창인 것 같았는데 혹시 그냥 끈 거 아니죠? 바이러스 검사랑 업데이트는 계속 해줘야 한다니까요. 외도 아주머니가 미심쩍게 쳐다봤다. 너무 자주 뜨니까 그렇지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도. 달러구트가 얼버무렸다. 그런데 데자뷰가 뭐예요? 페니는 함께 도착한 상품 후기를 살피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다. 손님들 전부 데자뷰가 엄청 신기하다고 후기를 남기셨어요. 데자뷰, 이미 보았다는 뜻이지.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이르는 말이란다. 재밌지 않니? 손님들은 우리가 파는 자투리 예지몽에 예쁜 이름까지 붙여주었어. 정말 독창적이야. 페니, 그거 아니? 대부분의 손님들은 데자뷰를 신기해하긴 하지만 뇌의 착각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단다. 외도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에이, 너무 시시해요. 기껏 예지몽을 팔았는데 겨우 이 정도 반응이라니. 페니가 김샌다는 듯 목덜미를 긁자 달러구트가 껄껄 웃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지. 미래를 봤는데도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잖니. 그야 당연히 그렇겠죠. 뭘 본 게 없으니까요. 페니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다. 그거면 된 거란다. 달러구트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마르군. 시원한 에이드나 한 잔 만들어야겠어. 자, 오늘은 특별히 방금 들어온 호기심을 몇 방울 넣어볼까? 달러구트는 잔을 들고 창고로 사라졌다. 이래서 아가네 코코가 우리 가게에만 자투리 꿈을 가져오는 거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 안 봤거든. 웨더가 속닥거렸다. 페니는 달러구트가 아무에게나 예지몽을 팔지 않고 진득하게 손님을 기다렸던 것을 떠올렸다. 아주 잠깐. 페니는 달러구트야말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달러구트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페니가 중얼거렸다. 창고로 갔던 달러구트는 금방 돌아왔다. 신선한 호기심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려 보았어. 자, 한번 마셔보게. 달러구트가 내민 레모네이드는 바다에 담갔다 뺀 것처럼 맑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페니는 에이드를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다. 짜릿하고 상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게다가 호기심이란 생각보다 훨씬 유쾌한 기분이었다. 와, 호기심을 마시다니. 호기심이란 과연 어떤 맛일까? 그리고 호기심을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하네요. 저도 이 파란색 블루 레모네이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시고 싶어요. 지금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그 시고 상큼한 한 모금 마시면 머리 끝까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에이드 마시고 싶네요. 그래서 왜 이 아가네 코코가 지혜롭게 달러구트에게만 예지몽을 판매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예지몽을 이용해서 자기 삶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복권의 번호를 미리 알아서 당첨받기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가, 주식도 있겠죠. 미리 오를 만한 것을 자기가 매수한다던가 그런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지몽을 팔지 않는 거죠. 예지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지몽에는 관심이 없는, 예지몽을 그다지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지몽을 판매하는, 강매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의 어떤 부분이 예지몽이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 훗날까지 보면서 달러구트님께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이 꿈을 판매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니는 갑자기 의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달러구트님, 전 아가네 코코님의 꿈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엄청 많거든요. 페니는 학습 의욕에 불타올랐다. 연구하다 보면 진짜 예지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니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연구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그걸 연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여태껏 얼마나 많았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달러구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대단한 미래는 여기에 없단다. 즐거운 현재, 오늘 밤의 꿈들이 있을 뿐이지. 달러구트는 레모네이드 잔을 들고 손님들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5. 꿈 제작자 정기 총회 읽어드릴게요. 오늘 가게는 한적한 편이었다. 손님들은 여유롭게 꿈을 쇼핑하고 있었고 달러구트는 간식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로비를 돌아다니며 빈손으로 나가는 손님들에게 숙면 캔들을 서비스로 나눠주고 있었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여자 손님이 넉살 좋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 쉬는 날이십니까, 손님? 아니요, 내일도 출근해요. 그럼 하나만 드시죠. 2개 드시면 알람이 안 들릴 정도로 깊이 주무실 겁니다. 샛노란 레이스 잠옷을 입은 여자 손님은 출근 생각에 울적해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페니는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닦은 눈꺼풀 저울을 또 닦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그마저도 하지 않고 프런트에 멀뚱히 서 있었다. 외도 아주머니는 옆자리에 앉아 메모지에 뭔가를 빼곡하게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로비의 괴종시계는 오후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외도, 이제 슬슬 일어나지. 6시 정각에 예약한 택시가 오기로 했네. 달러구트가 텅 빈 간식 바구니를 들고 프런트 쪽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크리스마스 시즌 장식에 쓸 소품들을 아직 다 정하지 못했어요. 오늘까진 주문하고 싶었는데. 외도 아주머니는 초조해서 엉덩이를 달싹거렸다. 2 분이 같이 어디 가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이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멀었는데요. 페니는 의아했다. 태평한 소리, 이 상점가의 장식용 소품 가게는 한 군데밖에 없어. 늦게 주문했다간 멀쩡한 물건은 하나도 못 받게 될 거야. 작년에는 산에서 아무렇게나 베어온 게 분명한 흑투성이 트리를 한 그루에 100고든씩이나 주고 샀었어. 모테일이 그 트리를 지날 때마다 땔감을 사온 거냐고 얼마나 놀려대던지. 외도 아주머니가 메모지에서 눈을 못 떼고 중얼거렸다. 그럼 오늘은 어딜 가시는 거예요? 택시를 다 부르시고. 외도는 말할 정신도 없다는 듯 프런트 데스크 위에 구겨진 종이를 집어서 페니에게 쑥 내밀었다. 페니는 종이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제작자 및 주요 판매자께 알립니다. 금년도 정기총회는 북쪽 만년설산 초입에 있는 니콜라스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고객님들의 노쇼에 관한 것이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산업종사자 협회장 니콜라스 드림. 달러구트가 초대받은 건데 한 명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 유명한 제작자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지. 난 이제 조금 질렸지만. 외도 아주머니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럼 마이어스 매니저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워낙 꿈을 좋아하시니 제작자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아. 마이어스는 꿈 자체는 좋아하지만 제작자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뭐랄까. 웨더가 목소리를 낮췄다. 살짝 시기 질투가 있거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다나 봐. 무사히 졸업했다면 총망받는 제작자의 길을 걸었을 텐데 말이야.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에게 제작자들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녀는 일어날 생각은 않고 메모지에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가랜드 30m, 세틴 리본 30롤, 목화선 모티브 1000개, 인조 사슴뿔 3개 등을 더 적었다. 웨더, 바쁘면 나 혼자 가도 괜찮아요. 달러구트가 딱딱하게 말했다. 정말이에요? 아주머니는 대놓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괜찮지. 제작자들 사이에서 혼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밥이나 꾸역꾸역 먹다 오면 돼. 그 말에 웨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페니는 착한 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자리에 참석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불쑥 말을 꺼냈다. 제가 가면 안 되나요? 전 오늘 퇴근하고 일정이 없거든요. 그럴래? 두 사람 모두 기뻐했다. 외투를 입고 나올 테니 이거는 웨더 아주머니인가? 웨더 아주머니인가? 아니면 달러구트님인가? 웨더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외투를 입고 나올 테니 잠깐 기다리렴. 웨더 아주머니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옛날 캐럴을 흥얼거리며 메모지에 트리 장식용 전구를 추가로 적어 넣었다. 전 몰랐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는 일도 1층 프런트의 일이었군요. 페니는 내년부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일 테니 미리 배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 우리 늦둥이를 임신했을 때도 미리 아가방을 꾸밀 물건들을 쇼핑하는데 푹 빠져서 정신 차려보니 임신 막달이었어. 그러고 보니 내가 맡기 전에는 마이어스의 일이었지. 마이어스 매니저님이 크리스마스 장식을요? 딱 1년만. 직원들을 계속 불러서 나뭇가지가 왜 좌우대칭이 안 맞냐. 반짝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며 주우라는 둥 종일 들들 볶아댔어. 2층 직원들이야 워낙 깔끔이들만 모아놔서 신나서 하긴 하더라마는. 다른 사람들이 죽을 맛이었지. 그래서 모두를 위해 내가 맡기로 했어. 난 쇼핑하는 게 즐겁거든. 아무튼 오늘까지 소품을 주문하고 느긋하게 받아보고 싶어. 나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웨더 아주머니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달러구트가 갈색 코트를 입고 나왔다. 그는 코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레인 부츠를 신고 있었다. 아까 외투를 입고 나올 테니 잠깐 기다리렴 하고 했었던 그 대사, 제가 좀 버벅였던 누구 대사인지 헷갈렸던 그 대사가 달러구트님의 대사였네요. 외투를 입고 나오는 동안 웨더 아주머니와 이 페니가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고 이제 외투를 입은 코트를 입고 나오는 달러구트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웨더 아주머니가 달러구트님, 아까 신고 계시던 구두가 훨씬 멋진데. 그때 마침 바깥에 도착한 택시가 짧은 경적을 2번 울렸다. 어서 가자꾸나. 달러구트님,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젊은 택시 운전사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별 말씀을. 시간 맞춰 와주어 고맙소. 달러구트는 갈아 신은 레인부츠가 꽉 끼는지 계속 발밑만 쳐다보며 끙끙거리느라 그의 악수 요청을 보지 못했다. 손이 머쓱해진 운전사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출발했다. 택시는 천천히 시내를 가로질렀다. 달러구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페니는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인지 배가 고파왔다. 꼬르륵 소리가 여러 번 났지만 다행히 라디오 소리에 묻혔다. 그런데 저도 거기서 저녁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정기총회라면 아주 중요한 분들만 오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오래 일한 웨더 아주머니라면 몰라도 저는 아무도 몰라보는 신입 직원인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원래 정기총회는 꿈산업에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때 관계자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만든 모임이지만 사실 최근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 정도일 뿐이란다. 누가 누구와 오든 신경 쓰지 않아. 편안한 자리에서 더 좋은 얘기들이 오가기도 하고 말이지. 하지만 아까 공문에 보니 오늘은 절대 가볍지 않은 안건을 다루던걸요? 노쇼 말이니? 네,
꿈을 예약해놓고 예약 당일에 제 시간에 잠들지 않아서 끝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뜻하는 말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맞아.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 우리처럼 후불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피해가 막심하단다.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이 생기면 어쩌죠?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란다. 실은 예전부터 늘 존재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 오늘 회의에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자꾸나. 오른쪽 창밖으로 막심의 칙칙한 제작소가 보였다. 막심 제작자님도 참석하시겠죠? 글쎄다. 막심은 작업하는 데만 시간을 쏟는 편이라 매번 참석하지는 않는단다. 그가 왔으면 좋겠니? 그야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저도 편하니까요. 페니는 뻗친 단발머리를 만지작거렸다. 골목을 지나자 인적이 눈에 띄게 드물어졌다. 외곽의 차량 전용 도로로 진입한 지 시간이 꽤 지나고 주변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택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만년설산의 초입에 도착했다. 묵묵히 운전하던 택시 운전사가 입을 열었다. 여기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콜라스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페니의 짧은 앵클부츠로 걸을 만한 길이 아니었다. 발목까지 쌓인 눈에 자꾸만 발이 푹푹 빠졌다. 달러그트가 레인부츠를 신고 수월하게 나아가는 뒷모습을 보자 페니는 오늘따라 달러그트가 조금 얄미웠다. 여기가 니콜라스의 오두막이란다. 달러그트가 걸음을 멈춰섰다. 집채만한 거목 몇 그루를 지나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오두막이 나타났다. 오두막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집 한 채가 자잘한 은색 장식들 덕분에 눈보다 더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왜 이런 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보다 더 하얗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 언제 봐도 멋진 집이야. 여기서 살면 외출하기 불편하겠어요. 겨울한철 말고는 거의 집에만 있는 친구라서 괜찮을 거야. 페니는 질척이는 눈 때문에 양말이 젖는 것을 느끼며 오만상을 지었다. 오두막 문에 다다랐을 때 달러그트보다 2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문을 힘차게 열고 튀어나왔다. 달러그트! 그는 기운 넘치게 인사를 건네고 달러그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짧은 머리카락도 눈썹도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다. 니콜라스, 잘 지냈나? 달러그트도 반갑게 손을 맞잡았다. 이번에도 1등으로 왔군. 이 제작자 놈들. 손님이 지각하는 건 싫어하면서 지들은 니콜라스로 불리는 노인이 못마땅한 듯이 혀를 끌끌 찼다. 이쪽은 새로운 직원인가? 웨더 대신 왔나 보구먼. 그렇다네. 인사하게. 페니, 이쪽은 집주인인 니콜라스. 안녕하세요. 펜이라고 해요. 올 초부터 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네. 나는 니콜라스. 나에 대해서는 물론 알겠지? 페니는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제작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공문을 봤을 때도 협회에서 사무일을 보는 관계자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다. 페니는 그와 어색하게 눈을 마주치고 전혀 모릅니다라는 표정을 들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쪽으로 들어오게나. 어서. 자네 양말 꼴을 보니 발에 동상이라도 걸리겠구먼. 페니는 눈치를 보다가 축축한 양말을 벗어들고 신발을 어정쩡하게 구겨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게. 먹을 것을 좀 내올 테니. 오늘 등갈비가 아주 잘 구워졌어. 새로 최고급 오븐을 하나 장만했거든. 잘 어울리는 술도 잔뜩 있지. 니콜라스가 두 사람을 곧장 거실 겸 부엌으로 안내했다. 기다란 다인용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뒤에 아치형 창문으로 보이는 새 하얀 바깥 풍경과
테이블 위에 단연초 식물에 둘러놓은 꼬마 전구. 부엌에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의 소나무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렸다.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이곳에 오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참고할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이라도 찍어가고 싶었다. 달러구트님, 저분은 어떤 꿈을 만드세요? 사실 전 니콜라스라는 제작자 이름은 처음 듣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니콜라스라는 이름은 낯설 테지. 여길 보니 어떤 꿈을 만드는 것 같니? 동화 같은 꿈을 만드실 것 같아요. 만년 설산에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번쩍이는 장식이 가득한 오두막이라. 그리고 뭐든 풍요롭고 먹을 것도 가득한 게. 아! 여긴 꼭 크리스마스 같네요. 눈치가 빠르구나. 네? 니콜라스는 크리스마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 달러구트는 더 이상의 힌트는 줄 수도 없다는 듯 페니를 빤히 쳐다봤다. 페니는 아주 쉽게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혹시 저분이 산타클로스인가요? 그래, 산타클로스란다.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은 니콜라스지. 산타클로스는 야스누즈 오트라, 킥슬럼버, 와와 슬립랜드, 도제, 아가넵 코코, 이 5명의 전설의 꿈 제작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겨울 한철만 바짝 일하는 생활을 고집하느라 크리스마스 때 외에는 꿈을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제작자였다. 크리스마스 한 시즌만 일하고도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다. 니콜라스는 명예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워낙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말이다. 달러구트는 고급스러운 은재 포크를 들어 보이며 빙긋 웃었다. 페니는 니콜라스야말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경할 만한 인생인 게 분명했다. 와, 너무 부럽네요. 겨울 한철 일하고 3계절, 다른 계절은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지낸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한철만 일하는 이 삶. 그러고도 호사스러운 평안한 삶이라니. 부엌에서 한창 달그락거리던 니콜라스가 식전빵이 담긴 커다란 바구니와 과일 샐러드 접시를 양손에 들고 나타났다. 페니와 달러구트는 니콜라스를 도와 테이블을 세팅했다. 가까이서 보니 니콜라스는 머리카락만 하얀 게 아니라 짧은 턱수염도 새하얀 색이었다. 세팅을 거의 다 끝낼 무렵 드디어 정기총회의 참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페니와 달러구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태몽을 만드는 아가넵 코코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들어온 의외의 인물은 바로 막심이었다. 아가넵 코코는 오늘 수행원 대신 막심을 선택한 것 같았다. 그들 역시 녹아내린 눈이 질척하게 들러붙은 신발을 신고 바닥에 물기를 철벅거리며 들어왔다. 거대한 막심과 조그마한 아가넵 코코의 겉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이 풍기는 아우라는 비슷한 질감이었다. 베테랑 제작자들은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 걸까? 페니는 달러구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아우라를 느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새삼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설레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조금은 대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녀는 오늘 같은 날 기분을 좀 더 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페니는 평소보다 들뜬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웨더 대신 다른 직원이 왔군. 저번에 예지몽을 전해주러 갔을 때 본 것 같은 귀여운 아가씨네. 놀랍게도 아가넵 코코는 페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페니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막심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페니에게 인사했다. 페니는 순간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우는 줄 알고 당황했다. 막심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아, 눈이 시려서 그래요. 니콜라스 아저씨 집 주인은 너무 화내요. 페니 씨, 그때 다녀가신 이후로 작업실에 암막 커튼을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꿔 달았어요. 그때 너무 어둡다고 하셨어. 네? 회색이요? 네. 검은색보다 햇빛 투과율이 3%나 높대요. 아. 페니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막심을 가만히 올려다봤다. 그는 칭찬을 기다리는 덩치 큰 아이처럼 수줍은 표정을 지었는데 눈이 부셔서 눈살을 잔뜩 찌푸리는 바람에 악몽 같은 표정이 되었다. 어이, 선글라스부터 껴. 니콜라스가 막심을 툭 쳤다. 근데 이거 너무 니콜라스 할아버지 되게 따뜻한 분인데 너무 깡패 같았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이, 선글라스부터 껴. 니콜라스가 막심을 툭 쳤다. 이제 음침한 꿈 좀 그만 만들고 밝게 살아. 거참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심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니콜라스에게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건네받았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이불, 이런 따뜻한 음식들, 안전한 집,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전 사람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싶어요. 막심이 커다란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전혀 안 그렇게 생겨서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니까. 그런 건 전부 자네 생각이고. 내가 알기론 그런 것보다 무서운 것들이 이미 많던데. 질투심, 열등감.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쫓아오는 맹수보다 무서운 거라고. 그것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네요. 막심이 관심을 보였다. 자, 다들 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앉읍시다. 달러구트가 끼어들어 중재했다. 아가네 코코는 니콜라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당연히 그녀의 옆에 앉을 줄 알았던 막심은 잠깐 고민하더니 페니 옆에 앉았다. 페니는 이 많은 자리를 놔두고 자신의 옆에 앉았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뻔했다. 하지만 막심은 선글라스를 끼고 말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무슨 생각인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니콜라스가 준비한 음식들은 최소한의 양념만 가지고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겠다. 재료가 어찌나 좋은지 맛이 훌륭했다. 아가네 코코는 과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2그릇째 먹고 있었다. 훌륭해. 역시 신선한 과일만한 게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도착하면 식사를 시작하려던 페니는 식탁에 갓 구운 등갈비 구이가 등장한 직후부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퍽 괴로워졌다. 우리 먼저 먹도록 하지. 식으면 맛이 없거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줄 음식은 오븐에서 굽고 있으니 걱정들 말고 드시게. 니콜라스의 허락이 떨어지자 페니는 포크를 들고 고기 한 점을 그레이비 소스에 푹 찍었다. 그리고 입에 넣으려는 찰나 포크를 내려놓게 만드는 인물이 2명이나 등장했다. 그들은 페니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여자와 좌우 비대칭의 쇼컷 헤어에 발목까지 오는 멋진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와와 슬립랜드와 야스느즈 오트라를 한꺼번에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페니가 흥분을 숨기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달러구트,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외도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분과 오셨군요. 와와 슬립랜드가 달러구트에게 인사하는 동시에
페니에게도 눈인사를 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라는 건 학창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데뷔하신 지 10년도 안 되셨으니까요. 페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턱 막혀서 횡설수설했다. 오랜만이에요, 슬립랜드. 건강해 보이네요. 오트라도 오늘 정말 멋지군요. 달러그트는 일상적인 듯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달러그트님, 그거 아세요? 저는 저분들의 꿈을 꿔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페니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건너편에는 와와 슬립랜드, 야스누즈 오트라, 아가넵 코코가 나란히 앉아서 등갈비 구이를 맛보고 있었다. 페니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때문에 옆에 앉은 막심이 등갈비구이의 부드러운 살코기 부분을 은근슬쩍 페니 쪽으로 돌려놓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페니, 저들 중 어떤 제작자의 꿈을 가장 꿔보고 싶니? 달러그트가 가볍게 물었다. 저는 아무래도 슬립랜드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와와 슬립랜드, 훌륭한 선택이구나.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꿈을 만들지. 나도 꿔봤지만 정말 훌륭하단다. 깨고 싶지 않았지. 중세시대에 비오는 성곽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지. 하늘이 머리 바로 위에서 반짝이고 손을 뻗으면 별과 달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단다. 달러그트가 황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 꿈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말해 뭐하겠니? 하지만 슬립랜드의 꿈보다 비싼 건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이지. 달러그트는 어깨짓으로 레드와인을 마시고 있는 오트라를 가리켰다. 그녀는 아가네 코코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야스누즈 오트라님의 꿈이 귀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꿈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꿈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특별히 비싼 꿈이 따로 있나요? 긴 꿈일수록 더 비싸지. 얼마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살아볼 수 있을 만큼? 페니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꿈에선 뭐든지 가능하지. 이 일을 하면서도 모르겠니? 달러그트가 부드럽게 웃었다.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버벅인 부분, 더듬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처럼 잘 읽혀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니가 너무 흥분했죠? 네, 꿈을 그리던 정말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꿈을 그리던 그런 그 꿈 제작자, 셀럽들을 만나서 전설의 제작자분들 앞에서 우리 페니가 조금 흥분해서 말을 더듬고 버벅이고 텐션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꿈 제작자 정기 총회에서 노쇼에 대한 안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